안녕하세요. 방가은입니다. 오늘은 통번역대학원에 대한 마무리를 지어보려고 해요. 제가 1부와 2부에서 통번역대학원 전반적인 내용에 대한 그런 Q&A를 올렸거든요. 네, 오늘 3부에서는 한국외대를 좀 중점적으로 소개해 보려고 합니다. 먼저 마침 딱 오늘 9월 1일이에요. 9월 1일부터 한국외대에서 온라인 강의가 시작이 됐다고 해요. 그리고 9월 7일부터 14일까지 이제 2021년도 입학 지원이 시작이 됩니다. 시험은 1차 시험과 2차 시험으로 나뉘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1차 시험은 10월 24일 그리고 2차 시험은 11월 7일에 진행이 된다고 적혀 있습니다. 우선 통번역대학원 학제는 2년제예요. 그래서 4학기로 구성이 돼 있고 석사는 매년 9월에서 10월에 모집이 되고 박사는 매년 5월에서 6월에 모집을 한다고 합니다. 언어는 총 8개가 있어요. 그래서 우선 2개 언어 과정을 말씀을 드려보면 한영, 한일, 한중, 한노, 한서, 한독, 한러 그리고 한학과 이렇게 총 8개가 있고요. 그리고 이거 이외에 3개 언어 과정이 또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3개 언어 과정은 한국어와 영어를 기본 베이스로 하고 추가로 제3의 외국어를 포함시키는 그런 과정이에요. 엄청 어렵겠죠. 그래서 매년 합격하시는 분이 거의 몇 명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시험 유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볼게요. 1차 시험과 2차 시험으로 나뉘는데 1차 시험에 붙어야만 2차 시험을 응시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1차 시험의 유형은 사실 그 통번역대학원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 매년 시험 문제가 다 업로드가 돼 있어요. 과거에 나왔던 시험 문제들이. 그래서 그걸 보면 이제 확실히 아실 수 있는데 그래도 좀 간단히 설명을 해드리면요. 우선 분류는 크게 3개로 나뉩니다. 먼저 한영과가 있고 그리고 한영과 안에 좀 특이하게 번역 전공이 따로 분류가 돼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분류로 앞에 말한 한영과와 한영과 번역 전공을 제외한 나머지가 세 번째 분류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이제 한영과는 1차 시험에서 전공 영어 필답 시험이 있고요. 2차 시험에서는 영어 구술 시험이 있습니다. 그럼 한영과 번역 전공은 1차에서 읽고 쓰기가 있는데 ABBA라고 써 있어요. 그러니까 한영, 영한이 진행이 되고 2차 시험에서는 한국어와 외국어, 영어겠죠. 영어의 작문과 구술 시험이 진행이 된다고 해요. 그리고 이제 이 앞에 2가지 유형을 제외한 나머지 기타 학과들은 1차 시험에서는 전공 외국어 작문이에요. 그리고 2차 시험에는 전공 외국어 구술 시험인 거예요. 즉 면접 시험인 거죠. 1차 시험의 그 난이도를 알고 싶으시면은 아까 잠깐 말씀드렸다시피 홈페이지에 업로드되어 있는 기출문제들을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실제로 이 시험을 준비하셨고 혹은 합격하신 분들에게 좀 여쭤봤는데 긴 지문을 듣고 그걸 요약해서 적는 거잖아요. 그러면 메모리 스팬 능력이 굉장히 뛰어나신 분들은 그 원문을 어느 정도 압축시켜서 원문의 표현을 그대로 쓸 수 있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근데 사실은 더 높은 점수를 받기 위해서는 원문 내용을 그대로 적는 것보다는 원문 내용을 요약하면서 원문의 그 언어를 사용하는 것이 아닌 나만의 표현으로 다시 재구성하는 그런 능력을 더 높게 평가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한국어 지문 하나, 전공 외국어 지문 하나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한국어 지문을 듣고 전공 외국어로 요약해서 서술하는 거고 전공 외국어 지문을 듣고 그리고 한국어로 요약해서 서술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국어와 전공 외국어의 능력을 다 평가할 수 있는 그런 시험이겠죠. 그 2차 시험에서는 제가 지금 말씀드린 내용은 한중과에 대한 내용인데요. 다른 언어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한중과의 경우는 재작년까지만 해도 시험을 준비하실 때 어떤 식으로 준비를 하셨냐면 보통 시역을 많이 연습하시거나 아니면 현장에서 그림과 키워드를 딱 받은 다음에 그거에 대한 자신의 생각이나 의견을 발표하는 그런 식으로 연습을 많이 하셨거든요. 물론 이거 이외에도 더 다양한 기술 혹은 스킬을 연습을 하셨을 거예요. 근데 어쨌든 대부분 좀 이런 식으로 이런 위주로 연습을 해오셨는데 작년 시험에서 2차 시험에 이런 유형들이 다 나오고 어떻게 나왔냐면 종이 2장이 주어졌다고 해요. 그래서 한 장에는 한국어 키워드 5개, 또 한 장에는 중국어 키워드 5개가 이제 적혀 있는 거예요. 그럼 각각의 종이에 적혀 있는 그 키워드들끼리는 상관관계가 어느 정도가 있어요. 그래서 수험생이 그 종이 한 장을 보고 그 키워드들을 뼈대로 살을 붙여서 자신이 발표를 하는 거죠. 그래서 굉장히 참 순발력도 요하고 그리고 어법적인 거나 아니면 해당 키워드에 대한 이해 아니면 뭐 발화 속도 이런 건 굉장히 기본적인 거기 때문에 당연히 준비하셔야 되고
되고 어쨌든 그런 자기의 사고를 확장시켜 나가는, 이어나가는, 그리고 자신의 의견을 조리 있게 말씀을 하실 수 있는 그런 연습을 좀 많이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또 올해 시험에는 어떻게 나올지 몰라요. 그래서 굉장히 다양한 방법으로 다양한 분야를 고루고루 연습하셔야 되는 게 사실 이 시험을 준비하는데 좀 어려운 부분이죠. 그리고 또 여쭤봤더니 자기소개를 하는 그런 시간은 없었고 그 수험생들의 지원서 안에 이력을 적게끔 돼 있거든요. 그래서 그 이력에 대해서 좀 가볍게 대화하는 그런 정도가 있었다고 해요. 그리고 이제 세계 언어 과정도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응시하실 분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간단히 언급을 해보면 1차 전공 영어, 전공 외국어, 그리고 장문 시험이 있고 이 장문에는 이제 한국어와 전공 외국어 이렇게 다 들어가고, 그리고 2차 시험에 영어 구술, 전공 외국어 구술 이렇게 시험이 들어간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제가 또 이번 영상 제작을 위해서 막 교학과에도 전화해보고 그랬어요. 학비를 여쭤봤어요. 그랬더니 한 학기당 564만 7천 원이라고 하시더라고요. 대신 입학할 때에는, 그러니까 첫 학기에는 입학금이 별도로 들어간다고 합니다. 약 110만 원 정도라고 해요. 그리고 이제 장학금 제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장학금 제도도 굉장히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고, 그리고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 이거에 대한 정보가 있는데 되게 구체적이지는 않아요. 우선 크게 3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본교 출신 장학금이 있고, 그리고 근로 장학금이 있고, 성적 장학금이 있는데 본교 출신 장학금은 절반, 근로 장학금은 저도 받았었는데 1학년 때는 제가 원후의 부회장을 했습니다. 2학년 때는 도서관 사서를 했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근로 장학금을 받으면 200만 원이 지급이 되고요. 그리고 이제 성적 장학금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성적 장학금은 그럼 얼마냐 여쭤봤더니 말씀을 안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왜 안 해주시냐 이랬더니 그 근로 장학금보다 더 적어서 조금 그렇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어쨌든 큰 금액은 아니라는 거, 이 정도 선으로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제가 지금 시간표를 하나 띄워드릴게요. 이거는 2020년도에 한중과 1학년이신 분께 제가 받은 시간표인데요. 아무래도 외부에 완전히 노출되면 나중에 좀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약간의 제가 모자이크 처리를 했다는 거 이해를 부탁드리고요. 제가 이걸 보여드리는 이유는 일주일 단위로 수업 시간이 어느 정도로 배정이 돼 있는지를 좀 보셨으면 해서예요. 제가 알기로 탁과도 그렇게 큰 차이는 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주 4회 정도로 보통은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보통 오전 아니면 오후입니다. 그래서 회사 다니면서 통대를 다닐 수 있는, 이건 아예 불가능하세요. 대신에 저녁 시간에 뭐 강의를 한다거나 과외를 한다거나 이런 건 가능하시겠죠. 그리고 제가 휴학도 여쭤봤거든요. 홈페이지에는 총 5년 휴학이 가능하다라고 적혀 있어요. 근데 이번에 확인해 보니까 출산이나 육아는 이 기간에 해당이 되지 않기 때문에 5년 이외에도 출산과 육아로 인한 휴학이 가능하다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되게 많이 궁금해 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수업 방식이에요. 도대체 통대에 가면 뭘 배우냐. 그래서 좀 대략적이고 간단히 말씀드리면 통대에서는 디테일한 거를 조금 배우지는 않는 것 같아요. 어법 이런 거는 그냥 혼자 하셔야 되는 게 맞고요. 그리고 이제 통역이나 번역 스킬 위주로 배우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가서 통역과 번역의 옳고 그름, 뭐 정답 이런 걸 배운다기보다는 통번역사로서의 자질이라던가 아니면 좀 큰 의미에서 통번역사가 갖춰야 될 그런 기술 이런 거에 대해서 좀 배우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실전 연습에 더 많이 치중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그 통대 수업에 뭐 교과목이 여러 개가 있겠지만 그 수업 방식에 대해서 간단히 하나 소개를 해보면 이제 매주 주제가 있어요. 그러면은 매주 발표자가 정해집니다. 그러면 이제 발표자 이외에 다른 학생들이 그 주제에 대해서 텍스트를 다 각자 서치를 해가지고 제출을 해요. 그러면 이제 교수님은 그 중에서 수업 시간에 다룰 만한 좋은 텍스트들을 이제 선별을 합니다. 그리고 수업 시간이 되면 발표자는 5분에서 10분 정도 그 주제에 대해서 내용을 설명하는 발표를 합니다. 그런 다음에 교수님이 선별한 그 텍스트들을 발표자가 읽어요. 그러면은 다른 학생들은 그거를 통역을 하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서로 크리틱을 해줍니다. 수정을 해주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수업이 진행이 됩니다. 자, 그러면 졸업시험 얘기가 하나 남았어요. 제가 학교 다닐 때만 해도 졸업시험은 졸업시험대로 있고 1학년 끝날 때 전공 구분 시험이라는 게 있어가지고 1학년 끝날 때 시험을 봐서 2학년 올라갈 때 2학년 때 국제회의반이 있고 순차통역반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순차통역반으로 들어가면은 동시통역 수업이 없어요. 근데 국제회의반으로 들어가면은 동시통역을 같이 공부하는 그렇게 돼 있었는데 지금은 그게 바뀌었다고 하더라고요. 2015년부터인가 바뀌었는데 어떻게 바뀌었냐면은 1학년에서 2학년으로 넘어갈 때 전공 구분 시험이 아예 없고요. 2학년 끝날 때 졸업시험을 보는데 그 졸업시험 결과에 따라서 전공이
전공이 3개로 나눠진다고 해요. 그래서 그 3개는 뭐냐면 국제회의 통역 번역 전공, 국제회의 통역 전공, 그리고 통번역 전공으로 나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전공은 말 그대로 1, 2학년 때 해당되는 그 이야기가 아니라 졸업 후에 이 전공에서 활동해라, 약간 이런 개념인 거죠. 근데 이것도 작년에 이렇게 더 세분화가 됐다고 해요. 그러니까 재작년까지만 해도 국제회의 통역번역 전공 그리고 통번역 전공 이렇게 2가지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작년부터 지금 이렇게 3가지로 나뉘었고, 앞으로도 뭐 변한다 안 변한다 이렇게 말은 할 수 없지만 그렇다고 계속 이거다 이렇게 말하기는 조금 말하기가 애매한 부분이 있다라고 교학과에서 저한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우선은 그 통대 센터가 있습니다. 통번역대학원 센터라고 해서 통대 졸업생, 재학생들 중에서 검증되신 분들에게 일감을 주는 거예요. 근데 이제 다른 일반 통번역 업체에 비해서 이 요율이 굉장히 높아요. 그리고 이거랑 별개로 통대 센터 홈페이지 안에 채용 게시판이 있거든요. 이거는 이제 다른 분들은 접근이 불가능하죠. 통대 재학생이나 졸업생만 로그인이 가능한데, 이제 그 채용 게시판에 들어가 보면 통대 졸업생 혹은 이제 재학생들을 원하는 그런 자격 요건을 요하는 채용건이 업로드가 되고 있습니다. 근데 그러면 그 이외에 이제 잡코리아나 사람인 뭐 이런 다른 채용 사이트가 있잖아요. 현재 구인하는 그런 상황들이, 조건들이 어떤지, 어느 지역에서 얼마를 받고 어느 언어로 일을 할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좀 심심하면 계속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어떤 분이 저한테 이제 자격증을 질문을 하셨어요. 그 통번역 관련해서 한국에서도 자격증이 몇 개 있습니다. 사실은 이제 통대 들어가시면 이 통대에 들어갔다는 그 학력 자체가 이 자격증들을 다 아우르는, 다 포함하는 그런 상위의 그런 학력이라고 보시면 돼요. 제가 알기로 우선 저를 포함해서 제 주변에 대다수의 통대 동기들이 이 관련 자격증을 가지고 계신 분이 없거든요. 물론 이제 통대 들어오기 전에 딴 거는 제가 모르겠어요. 근데 통대에 들어가면 우선 자격증을 딸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만약에 통대를 들어가기 전이다, 아니면 통번역사로 활동하고 싶기는 한데 통대를 들어가기에는 조금 여러 가지 상황적으로 어려움이 있다라고 하신다면, 그러면 내가 통번역사로 활동을 할 때 어필할 수 있는 건 첫째는 자격증일 거예요. 그리고 2번째는 다양한 통번역 이력이 될 겁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력서를 꽉꽉 채우면 채울수록 더 나중에 구직 활동에 있어서 도움이 많이 되실 거란 이야기예요. 자, 이렇게 오늘은 좀 한국외대에 포커스를 맞춘 통번역대학원 관련 영상을 찍어봤어요. 그래서 또 만약에 궁금하신 게 있다면 댓글을 남겨주세요. 그러면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는 최대한 답변을 남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그 말은 누가 했어?